우리는 왜 부자가 되고 싶은 걸까요? 내가 생각하는 부자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부자가 되면 명품관 쇼윈도에 있는 옷들이 이쁘면 가격 택도 보지 않고 바로 살 수 있는 게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엄청 비싼 슈퍼카에 내려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두른 사람을 보면 부자겠거니 합니다. 뉴스 기사에 재벌집 누가 어떤 옷을 입고 나왔다고 하면 그 옷은 전국 백화점에서 순식간에 품절이 되어버립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소비를 하면서 부자를 꿈꾸고 계시나요? 뼈를 때리는 매운맛으로 조언을 하는 천억대의 부자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책이 출판된 것도 아닌데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필명 세이노의 글들이 엄청난 팬덤을 만들었습니다. 100억대 자수성가 부자들이 글을 읽고 스승님으로 모시고 글을 본 사람들은 차라리 책으로 영원히 출간되지 않아서 나만 알고 싶다고 했던 그 글들이 엮인 세이노의 가르침. 드디어 책으로 출판됐습니다.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직설적이고 뼈 때리는 표현에 호불호도 많이 생겼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현실적인 조언이기도 합니다.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부자들에 대한 정보도 없었던 시절에 부자들을 따라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따라하지 않으려고 길을 썼기 때문이다. 세이노가 이야기하는 가난한 사람의 특성 중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쓰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반포 고속터미널 지하도 근처의 한 편의점에서 양주를 구입하는 고객들 중에서는 그 지하도에서 노숙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써버리는 거죠.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는 비교 심리와 주변 인식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 비교 심리가 가져온 소비 때문에 돈을 모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집에서 외제차를 가지고 있으면 나도 외제차가 있어야 비슷한 행복을 누린다고 믿고 무리하더라도 기어이 외제차를 사고 맙니다. 내가 차가 없으면 남들이 나를 불행하다고 볼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주변 인식입니다. 마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소비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헤어지는 커플 문제 역시 비교 심리와 주변 인식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네 집은 홍수로 다이아를 해왔다는데 누구는 아파트를 어디다가 얻었다던데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남들에게 지고 싶지 않은 시기심이 원인이죠. 그러다 보니 돈이 모일 틈이 없습니다. 수입이 조금만 늘어도 지출은 커지고 빚까지 집니다. 남들이 가진 것들을 자기도 갖고자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진짜 부자들은 어떨까요? 세이노가 추천한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요. 1000명이 넘는 미국 부자들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20년 넘게 연구한 논문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죠. 이 책에서는 부자를 3단어로 묘사합니다. 절약, 절약, 또 절약. 백만장자는 자신의 재산에 비해 대체로 검소하게 생활합니다. 부자들이 더하다. 10원짜리도 허투루 안 쓴다는 얘기가 생각났어요. 절약은 재산을 모으는 초석입니다. 자신과 소득이 비슷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검소하게 생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책에서 나온 백만장자들은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399, 우리 돈으로 52만 원 정도 이상 돈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차도 외제차 대신 국산차를 선호했어요. 반면 수입이 큰데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앞으로 생길 돈을 미리 당겨서 써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명품으로 과시하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들은 사람은 쓰기 위해 돈을 번다. 쓸 때 쓰고 쓸 일이 더 생기면 돈을 더 벌면 되는 것이다. 항상 소비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더 소비하면서 더 큰 소득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자식에게도 이어져요. 모든 검소하고 고소득인 사람들이 저절로 순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재정적 미래를 계획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 돈을 버는 것을 공격수 역할이라고 하면 모으는 것은 방어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만장자의 배우자는 매우 검소하고 이 수비 역할이 뛰어납니다. 부부가 모두 검소하며 예산과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백만장자가 무슨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백만장자들은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부자가 됐으며 똑같은 방법으로 재산을 유지합니다. 날씬한 사람들이 먹는 거 더 신경 쓰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몸매를 관리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가난한 사람들은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죠. 그러나 대부분의 부자들은 지출을 통제하는 자제력이 강하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바로 재산을 모으는 지름길이었네요. 사실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오늘은 반성을 많이 하게 되네요.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것들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일단 재정적 계획이랑 목표를 뚜렷하게 잡고 1년 동안 소비를 어디에 얼만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어요. 오늘부터 다시 가계부를 써야겠어요. 마지막으로 돈의 심리학에서 나온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이 멋진 차를 몰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보지 않는다. 당신의 차에만 감탄할 뿐이다. 아무도 당신의 물건을 보고 당신을 존경하지 않는다. 오늘도 우리 같이 한 걸음 했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